자, 완료본부터 빼드리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제가 새로 열면 이렇게 해서 펜슬의 테두리나 스트로크들이 채워지는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눌러보면 스크롤에 따라서 얘들이 SVG 아이콘이 좌우에서 들어오는 걸 만들고 있고요. 다시 보면 이 SVG 아이콘 내부에서도 이 선들이 쭉 채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는 우리가 좀 전에 만든 거 똑같은 거 클릭하면 색깔 바뀌고 클릭하면 다시 바뀌는 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걸 마찬가지 SVG 파일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좀 전에는 우리가 직접 그렸었지만 이번에는 그려 있는 걸 가지고 해볼 거예요. 다운받으신 거 안에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스 폴더에 가보시면 이미 아이콘들이 다 있습니다. 완료본을 다시 보면 지금 새로 열었을 때 지금 이렇게 선이 이렇게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SVG에서 이 라인을 채우는 라인 사이 간격을 조절하는 거와 라인 자체를 이동하는 속성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다운받으신 거 안에 보면 인덱스 HTML 있죠? 인덱스 HTML 열어보실게요. 자, 인덱스 HTML이 있고 여기에서 어디 인베드 안에 이미지스 안에 펜슬 SVG를 불러오라고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펜슬 SVG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짜보도록 하지요. 예상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펜슬의 SVG를 열게요. 자, 펜슬의 SVG 파일을 열었고요. 자, 지금 폴리곤으로 해서 이 폴리곤이 지금 누구냐면 얘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각형으로 라인이 만들어져 있는 얘라고요. 이 바깥쪽에 채워지는 걸 만들 거니까 이 선을 여기에 대시에 옵셋을 몇으로 해야 얘가 채워지는지를 보자고요. 우리 현재 화면 좀 브라우저에서 볼까요? 현재 화면을 브라우저에서 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시의 옵셋을 몇으로 해야 여기가 안 채워지게 될까를 조절을 해보자고요. 내려와 볼까요? 이게 누군가? 클래스명 st0에다가 걸면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은 클래스명이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얘의 라인이 일단 안 채워지게끔 CSS를 잡아 볼게요. 위에 올라가 봅시다. 스타일 영역에서 st0의 스타일이 있군요. 그러면 기존의 스타일은 이렇게 조금 보기 편하게 구분 좀 하고요. 그 밑에다가 써볼게요. 스트로크에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얘를 점선으로 바꿔야죠. 스트로크에 대시 어레이를 해서 점선으로 하겠다고요. 대시 어레이를 50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선의 길이를 50으로 그리고 뭐를 선의 간격을 50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어떻게 나오나 볼 거고요. 얘를 통째로 왼쪽으로 움직여야지. 스트로크에 뭐를 이용해서 대시의 옵셋을 이용해서 같은 수치로 왼쪽으로 한번 움직이라고 해볼게요. 이러면 다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수치를 가늠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작은 수치를 적어봤어요.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보면 지금 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을 몇을 놓은 거야? 선의 길이를 50으로 놨고 선의 간격을 50으로 놨다고요. 이 정도로 놓은 거라고요. 이 정도로 한번 볼까요? 자,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이렇게 됐다고요. 그죠? 지금 선의 길이를 50으로 선의 간격을 50으로 놓은 거라고요. 이걸 조금씩 키워서 얘가 다 채워지는 게 몇인지를 보고 그 값에서 0으로 바뀌는 걸 쓰면 될 거라고요. 넣어봅시다. 값의 수치를 조금씩 늘려 볼게요. 한 800 정도 늘려볼까 합니다. 어레이를 800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이걸 일단 얘는 이렇게 0으로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안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800 정도로 해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좀 전엔 이랬었는데 새로 고침 해볼게요. 800으로 다 채워지네. 조금 더 줄여볼까요? 600, 700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 600. 선의 길이와 선의 간격을 600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덜 채워지고 있다고요. 이해되었습니까?
이것까지 다 채우려면 선의 길이가 700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의 길이를 700 들 채워지네. 선의 길이를 750 들 채워지네. 선의 길이를 800 했더니 예, 다 채워진다고요.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짜면 됩니까? 애니메이션에 걸어서 뭐 하면 돼요? 이 값이 0에서 800으로 바뀌게끔 짜면 되겠죠. 그게 아니지. 얘 간격은 800으로 했으니까 얘 간격은 800으로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뭐 지정한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다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금 뭐를 지정한 겁니까? 이 선의 길이와 선의 간격을 800으로 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영역은 꽉 채워 보인다고요. 뭐 해야 됩니까? 열자마자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여기가 안 채워진 것처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얘를 통째로 움직이는 속성이 뭐라고요? 대시의 옵셋이라고요. 그죠? 그거를 몇으로 바꿔놔야 돼? 왼쪽으로 완벽하게 가려면 이게 몇이어야 되는 겁니까? 양수로 가면 왼쪽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몇이어야 돼요? 800이어야 되겠다고요.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다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러다가 얘가 열리면 이 값이 즉 이 값이 800에서 0으로 바뀌게끔 애니메이션을 짜면 된다고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죠?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이해하다가 애니메이션을 작성한다고요. 얘가 열리자마자 저 라인이 채워지는 애니메이션을 작성을 하겠다고요. 대시라는 애니메이션이 2초에 걸쳐서 등속으로 하겠다고요. 다 채워진다면 멈춰야 되니까 forwards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의 퓨얼 모드를 forward로 바꿉니다. 그러면 대시라는 얘가 할 일이 있어야 되겠죠. keyframes 대시라는 애니메이션이 할 일 적어 본다고요. 대시라는 애니메이션을 할 일은 0% 100% 또는 from to라고 했을 때 대시의 옵셋 값이 800에서 몇으로 바뀌는 0으로 바뀌는 걸 쓰면 되겠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십니다. 짜잔 해서 이렇게 얘할 때 주의점은요. 이게 이렇게 채워지는 걸 만들려면 이걸 채워지는 걸 만들려면 SVG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쟤를 그릴 때 절대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라인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펜슬을 그릴 때 펜슬을 그냥 사이즈 대충 잡았고요. 펜슬을 그릴 때 저거를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앵커 포인트를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펜슬의 모양을 만드시면 이렇게 만드시면 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없다고요. 왜? 얘가 다 채워져 있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냐면 얘를 이걸 만들 때 저게 다 채워지는 속성으로 가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붙이지 말고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안 떨어져 있던데 붙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야 라인이 채워지는 게 만들어진다고요. 라인이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얘가 하나의 오브젝트면 저 라인이 채워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선으로 대대 끝에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패스가 닫혀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릴 때 주의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SVG 파일 열어보면 얘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안 돼 있어요. 여기가 떨어져 있다고요. 다음. 자, 이제 만들 건 스크롤을 내리면 잘 보십시오. 스크롤을 내리면 안 보이던 녀석이 이렇게 훅 들어오게 하고 거기 안에서도 라인에 뭐가 애니메이션이 들어갑니다. 안 보이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하래요. 이번엔 뭐하고 연동합니까? 스크롤하고 연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이트에서 꽤 많이 사용하는 효과죠.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을 볼게요. HTML을 보면 지금 여기 부분에 비어 있군요. 자, 노트패드라는 부분 안에다가 이미지 좀 불러올게요. 아까 위에서는 오브젝트에 불러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미지로 불러와 볼게요. 이미지 소스로 해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SVG 이미지 2개를 불러와 볼게요. 이미지 2개. 노트패드라는 클래스명 안에다가 2개의 요소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미지스 안에 이게 폴더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안 나오는구나. 헐, 저장 안 했네. 자, 이미지스 안에 빅패드 넣어주시고요. 이미지스 안에 스몰 패드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미지 소스로 해서 svg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나오겠지.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예제는 부스트랩이 로드가 되어 있고요. 부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을 그래서 쓰고 있어요. 앞에 거는 미들 디바이스에서 5컬럼을 써라, 얘는 7컬럼을 써라 라고 되어 있다고요. 5대7 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을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보면 그냥 얘가 짠 나타나 있지, 얘가 스크롤에 따라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진 않다고요. 일단은 안 보이게 처리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얘가 완료본을 보면, 지금 다시 봅니다. 이렇게 쓱 들어오는데 다른 애들이 얘가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살짝 얘들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 있으려면 얘들이 포지션이 있어야죠. 포지션이 있어서 얘들이 앱솔루트로 돼 있고, 그 포지션에 따라 포지션 값이 우리가 스크롤 내렸을 때 레프트 값을 더 주고, 얘는 뭐 마진을 이용해서도 왼쪽에 오든 레프트 값을 조금 줄여서 왼쪽으로 오든 해서 애니메이션을 미리 CSS에 좀 잡아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얘들이 그냥 스크롤을 했을 때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기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SVG 내부에다가 뭘 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HTML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 내용이 화면에 나타날 타이밍에 얘 너 왼쪽으로 와, 너 오른쪽으로 와, 너 오페서티가 없다가 일로 올라와 라고 하면 될 거지만, 지금 문제는 이 빅패드 안에 있는 얘가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이 채워지고 있다고요. 이 선이 채워지고 있어요. 자, 저 선이 채워지려면 일단은 위치부터 잡을게요. 노트패드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 좀 잡겠습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아래에 있고 얘들이 겹쳐 있어야 된다고요. 겹쳐 있게끔 CSS를 작성을 할게요. 지금 예제에서 연결되어 있는 CSS는 CSS 폴더 안에 커스텀의 CSS입니다. 커스텀의 CSS로 와주세요. 커스텀의 CSS에서 기준을 잡고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앱솔루트 처리해서 위치 좀 잡겠습니다. 기준은 노트패드가 기준이래요. 클래스명 노트패드에 가서 기준을 잡지요. 기준 잡아주시고 마진 탑에서 위에 조금 떨굴게요. 하이트도 주겠습니다. 왜 하이트를 주냐면 이 안에 있는 이미지를 둘 다 앱솔루트를 처리하면 얘의 높이가 안 나올 거니까 얘의 높이가 나오게끔 하이트를 주셔야 되겠다고요. 그 하나 이미지는 포지션이 앱솔루트에서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겠다라는 게 똑같고, 이미지 중에 id 빅패드가 있고, 이미지 중에 id 이름이 뭐였냐, 아이디 안 줬네? 아이디 좀 줄게요. 개별적으로 불러오기 편하게끔 아이디 좀 주겠습니다. 완료본처럼 위치를 잡기 위해서 포지션을 주고 위치를 지정을 할게요. CSS 가보겠습니다. 빅패드는 누굴 기준으로, 노트패드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왼쪽 상단에 그냥 있으라고 할게요. 레프트 0, 탑 0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스몰 패드도 지정을 할게요. 스몰 패드는 오른쪽에서 50 왔다라고 할게요. 바텀에서는 마이너스 5픽셀 들어가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야 돼요. 이게 위치가 안 맞아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십니다. 레프트 0, 잠깐만, 얘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있냐? 너비를 제대로 안 줬나? 스몰 패드의 너비가 제대로 안 잡혔나 보네요. 잠깐만요. 검사 좀 해볼까요? 기준을 노트패드로 잡았고, 노트패드에서
얘 00이라고 했고 오른쪽에 얘는 뭐니? 아이디를 안 줬구나. 아이디 줄게요. 자, 빅패드와 스몰패드 아이디를 준 적이 없네요. HTML에 가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아까 보니까 Alt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선순위가 여기다 넣을게요. 아이디 빅패드, 아이디 스몰패드.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다가 아이디를 줄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봅니다. 네, 위치는 기본적인 열자마자의 위치를 잡았고요. 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스크롤이 생기면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쓱 들어오게 해줘야 돼요. 일단 클래스명이 또 뭐가 있으면 얘들이 완료본을 보면 그냥 좌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투명도도 있어요. 완료본을 보면 이렇게 해서 쓱 들어오고 있다고요. 나가고 사라지는 거에 투명도가 있는 상태니까 투명도를 지정을 할게요. CSS에 가봅시다. CSS에 가서 이 이미지들의 레프트 값과 탑 값과 또는 바텀 값, 얘들이 바뀌는 거니까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 트랜지션 걸게요. 0.5초에 가서 바뀌어. 일단 열자마자는 오페서티가 0이야 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한테 특정 클래스명이 들어오면 하겠다고요. 누구한테 클래스명을 넣어줄 거냐면 이 노트패드 얘한테다 클래스명을 넣을 거예요. 얘한테다 클래스명이 애니메이트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면 그때 누구? 빅패드가 움직이고, 애니메이트가 들어오면 또 누구? 예, 스몰패드가 들어오게 하겠다고요. 그럼 각각 스타일을 잡지요. 그래서 얘는 왼쪽에 붙어 있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레프트 값을 이런 식으로 주고, 탑 값은 여전히 바뀌는 거 없으니까 줄 필요 없고, 오페서티가 바뀌죠? 오페서티가 1로 바뀐다고. 이게 안 바뀌네. 오페서티가 1로 바뀐다고요. 얘는 오른쪽에서 더 들어오는 거니까 라이트 값이 더 커져야 되는 거고요. 바텀 값은 변하는 거 없고 오페서티가 1로 바뀐다고요. 뭐가 들어오면 얘들의 부모인 노트패드에다가 애니메이트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면. 자, 그러면 제이스에 가서 얘들한테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을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jQuery 문법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할 거예요. jQuery 문법을 이용해서 이 SVG 안에 있는 이미지들 노트패드에다가 클래스명 애니메이트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또는 다시 스크롤이 빠지면 얘한테다가 애니메이트라는 걸 빼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얘들의 지금 CSS에서 노트패드 안에 애니메이트라고 했어요. 지금 CSS에서 작성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얘가 움직이게끔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jQuery에서 할 수 있겠죠. 얘가 여기에 실체가 있는 거고 요거의 레프트 값과 라이트 값을 바꾸는 거라고 하니까 지금 예제를 보면 jQuery가 이미 다 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임시로 얘들한테다가 한번 클래스명을 넣어 볼게요. 누구한테 클래스명을 넣으면 얘가 움직인대요? 노트패드라는 이 녀석한테 클래스명을 넣으면 무슨 클래스명을 애니메이트라는 클래스명을 넣으면 움직인다고 하니까 브라우저 화면 좀 볼까요? 아직 스크립트 작성하기 전에 지금 얘는 우리가 예제하는 건 얘죠.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검사해 볼게요. 검사해서 콘솔 여시겠습니다. 검사해서 콘솔을 열고 여기에서 임시로 누구한테 $하고 누구한테 노트패드에다가 뭘 하겠대? add class 해서 애니메이트라는 걸 넣어 보겠대요. 넣어 보시라고요. 콘솔에서 직접 아직 스크립트 작성하기 전에 얘들이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려고 콘솔에다가 넣어 보시라고요. 엔터 하시면 이것처럼 화면에 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요.
콘솔에다가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넣어 보시면 화면에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저게 언제 들어가야 된다고? 저 구문이 언제 작성해야 돼요? 우리가 스크롤이 생겨서 얘가 화면에 나타날 즈음에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와 연결되어 있는 스크립트 main.js에 가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지요. main.js를 여시겠습니다.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할 일은 되어 있으니까 변수명 잡지요. 노트패드를 변수명으로 잡겠습니다. 노트패드를 변수로 잡고 얘한테다가 애니메이트를 넣는다라고 하니까 스크롤이 생기면 윈도우에 뭐가 생기면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자,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그 윈도우의 양이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을 디스로 받을 거고요. 만약에 그 양이 뭐보다 많으면 만약에 그 양이 우리가 지정한 조건보다 많지 않으면 할 일 해서 이렇게 작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얘를 디스로 받아오고 이벤트가 스크롤 이벤트가 생긴 윈도우 자체를 디스로 받아오고 얘의 스크롤량 스크롤 탑이 뭐보다 많으면 그냥 300보다 많으면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하래요? 누구한테다가 노트패드에다가 뭘 추가하래? add class 해서 animate라는 걸 추가하래요. 스크롤 양이 아직 저기에 못 미쳤거나 다시 사용자 스크롤을 위로 올려서 스크롤 양을 줄였다라고 한다면 remove class 해서 애니메이트를 다시 빼주래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라고 침했고요. 스크롤 양이 이렇게 300 넣으면 쓱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렇게 쓱 들어오고 있고 다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서도 그리 나쁘진 않지만 뭐가 안 됩니까? 얘가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돼요? 여기에서 완료본을 보면 들어오는 거 말고도 여기에서 선이 쪽쪽쪽쪽 채워지는 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미지만 그냥 훅 들어오라고 했지 여기 안에 애니메이션을 안 짰다고요. 그걸 이제 작성을 해보려고요. 자, SVG에서 이 선이 채워지는 완료본을 보면 이렇게 채워진 이 녀석이 빅패드예요. 그러니까 빅패드 SVG를 열고 애니메이션을 작성을 해봅시다. 빅패드의 SVG를 열어볼게요. 빅패드. 네. 자, 빅패드의 SVG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누구한테 스타일을 줘야 되는 거냐면 지금 선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라인스라고 해서 얘입니다. 얘가 화면 좀 볼까요? 화면을 보면 SVG에서 도대체 제가 저건지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SVG를 브라우저에서 열어보실게요. 요것만 이 SVG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열어보시겠다고요. 크롬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검사해봅니다. 검사해보면 얘도 요소 검사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라인을 보면 요게 라인이고 라인스에 가보면 라인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들이 요거라고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 선들이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선에 안 보이다가 얘가 채워지는 것처럼 돼야 된다고요. 요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크기만큼 뒤로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뒤로 가게 해줘야 되겠다고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을 세팅해야 되고 이 간격만큼 왼쪽으로 가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대시의 어레이와 대시의 옵셋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 사이의 거리가 몇일까요? 지금 SVG 파일 보고 계시잖아요. 이 사이의 거리가 몇이냐고요. 몇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선의 길이가 확인이 안 되나요? 빅패드고 얘 선이요. 이 선의 길이가 몇이냐고요.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시면 나오잖아요. 수치가 몇이라고 나와? 너비가 96이라고 나온다고요. 선의 길이가 96이니까 요 길이가 96이고 이 길이도 그럼 96이어야 된다고요. 그죠? 선의 길이와 간격이 똑같으니까 숫자 하나만 적으면 되는 거죠? 대시 어레이에서 숫자 하나만 적으면 된다고요. 대시 어레이에서 숫자가 96이고
그 다음에 얘가 왼쪽에 96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옵셋도 96이라고요. 그러다가 그 옵셋이란 값이 0으로 바뀌게 이렇게 0으로 바뀌게 해서 얘가 채워지면 되겠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작성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스타일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 라인들 얘들마다 똑같은 클래스명이 st4라는 클래스명이 있어요. 얘한테 스타일 잡아봅시다. st4에 가서 그냥 위에 건 두고 우리 것만 새로 다시 쓰죠. st4 st4에 가서 스트로크에 array를 대시에 array를 몇으로 한다고요?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96이었다고요. 그리고 얘가 이 크기가 전체가 왼쪽으로 가 있어야 되니까 스트로크에 뭐를 대시에 옵셋을 96을 한다고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간격을 주고 얘가 통째로 이렇게 96만큼 왼쪽으로 가라고 한 거라고요. 그럼 이제 얘한테 애니메이션을 짜야죠. 애니메이션 대시라는 애니메이션을 쓸게요. 0.4초에 걸쳐서 등속으로 끝에 가서는 멈춰, 진행 방향에서 멈춰, 애니메이션을 채우는 모드, 애니메이션 필 모드에서 forwards에서 멈춰 라고 해줘야죠. 에키프레임스 대시가 할 일 적어봅시다. from to 무슨 값이 이 이동하는 이 값이 몇이었다가 96이었다가 이게 몇이기 바뀌게끔 0으로 되게끔 한다고요. 자, 이렇게 하고 svg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면 아까 제가 크롬에서 열었었으니까 크롬을 볼게요. 프롬의 오타 sorry from 라이니어 오타 sorry 다시 보면 자 지금 보면 어떻게 열립니까? 얘가 한꺼번에 열려요. 한꺼번에 크기가 커지고 있다고요. 뭐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얘들이 순차적으로 열리게 하고 싶어요. 지금 완료본을 보면 어떻게 열립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열린다고요. 즉 차등으로 순서대로 나가니까 애니메이션에 뭘 넣어야 돼요? 딜레이를 넣으셔야죠. 그렇죠? 누구한테? 얘들마다 아이디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를 데리고 와서 아이디 얘의 애니메이션의 딜레이를 이용해서 0.1초부터 해서 차등적으로 늘리자고요. 5개인가? 네. 이렇게 해서 차등적으로 나타나게끔 바꿨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오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svg 파일 하나만 단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것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브라우저 화면에서 볼게요. 이제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자, 세로 고침했어요. 세로 고침했고 스크롤을 내리면 들어오는데 문제는 지금 세로 고침하면 지금 안 보이고 있지만 저 밑에서는 이미 선이 늘어나 있다고요. 그래서 하면 얘가 이 상태에서 들어온다고요. 여기서 세로 고침하면 얘기가 다르지만 여기에서 세로 고침하고 여기를 보고 있다가 아래로 내리면 이미 선이 늘어나 있는 상태로 들어온다고요. 이게 아니라 저거는 언제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스크롤 이만큼 했을 때 그때 얘가 들어오면서 얘가 선이 늘어나야 된다고요. 그걸 못한다고요. 우리가 이건 어디에 짰어요? main.js 얘는 누굴 움직이라는 겁니까? html에서 여기에 스콜이 생기면 얘와 얘의 레프트 값이나 라이트 값이나 오페서티를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이거 자체를 그런데 이거 안에 있는 이 svg 안에 있는 누구? svg 안에 있는 이 id 1, 2, 3, 4나 또는 누구한테 클래스명 s4에다가 특정 클래스명을 넣어서 그 클래스명이 있을 때만 얘가 작동하라고 써야 되는데 밖에 이 main.js에서 이 svg 파일을 컨트롤을 못 한다고요. 완전 별개의 문서기 때문에. 완전 그러니까 뭐라고 보면 되냐면 차원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HTML과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저 svg 파일은.
컨트롤 자체가 안 된다.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잘. 그래서 부득이 이 SVG 파일은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HTML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 SVG 빅패드는 빅패드의 모든 코드 카피, 빅패드의 SVG 모든 코드를 카피합니다. 하셨습니까? 빅패드의 모든 코드를 카피했으면 잘 보십시오. 이게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요 이미지 있던 자리에 주석 처리할게요. 이 이미지 있던 자리에 빅패드 있던 자리에 지금 카피한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작성했던 지금 이 SVG 안에 스타일 작성했던 이거 있잖아요. 이 스타일도 어디로 옮겨요? 메인 CSS로 옮겨요. 스타일 안에 있는 모든 코드를 다 잘라서 어디로 옮겨요? 커스텀의 CSS로 옮겨요. 커스텀의 CSS로 옮깁니다. SVG에 있던 모든 CSS를 커스텀 CSS로 옮겨주세요. 다시 HTML 볼게요. 이 스타일과 스타일 사이 코드 필요 없죠? 네, 이렇게 지우시고 뎁스는 뭐 맞추시면 좋겠고요. 뎁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위치가 안 잡혀요. 왜 안 잡히냐면 우리가 아까 누구한테 스타일 잡았습니까? ID 빅패드한테 스타일 잡았는데 얘한테는 ID 빅패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ID 빅패드를 어디에 넣어줘요? 이 SVG 자체에다 넣어줘요. SVG 뒤에다 넣읍시다. SVG B에다가 여기 빅패드의 SVG 대신에 뭐를 빅패드로 바꿔요. 우린 CSS에서 얘의 위치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지? 이렇게 하고 CSS도 바뀌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앱솔트를 누구한테 줬었습니까? 이미지한테 줬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누구예요? SVG예요.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SVG로 바뀌어 있다고요. 커스텀의 CSS 가서도 여기에서 얘뿐만 아니라 얘뿐만 아니라 콤마 여기 안에 있는 누구 SVG도 앱솔루트로 해라 라고 해서 추가해 주시라고요. CSS 커스텀 CSS 가서도 저렇게 해야 둘 다 포지션이 잡힐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위치가 일단 잡히고 지금까지 했던 게 외부에 얘를 불러왔던 거랑 지금 내부에다가 HTML 내부에다가 SVG 파일을 그대로 코드를 넣은 것과 차이가 없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스크롤에 따라서 얘 이벤트를 바꿔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 봅시다. 네. 이상 없는데 여기가 좀 이상하군요. 잠깐만요. 크롬에서도 그런가 볼게요. 크롬에서 보고 있고요. 크롬에서도 그러네요. 왜 그런가 코드 좀 잠깐 보겠습니다. SVG 자체 백그라운드는 없는데 백그라운드가 왜 나올까? CSS에 가서 SVG에다 백그라운드를 잠깐 넣어 볼게요. 백그라운드 white로 넣어 보겠습니다. 먹나 안 먹나 볼게요. 네. 백그라운드를 흰색으로 까니까 제대로 나오는군요. SVG에 가서 커스텀 CSS에 가서 노트패드 안에 있는 SVG의 배경색을 일단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CSS를 어떻게 해놓을 거냐면 CSS도 좀 바꿀게요. 자, 이제 커스텀 CSS로 오셔서 여기에서 빅패드가 움직이고 노트패드가 움직이는 건 얘한테다가 누구한테 얘 부모인 노트패드에다가 애니메이트란 클래스명이 있으면 이렇게 움직인대요. 나타나고 플러스 여기에서 이 애니메이션은 이 st4의 애니메이션은 언제 작동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누구한테 얘 부모 지금 이제 HTML로 보면 st4의 부모는 누가 됩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클래스명을 넣어주고 있어요? 노트패드에다가 애니메이트를 넣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클래스명 노트패드에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여기 위에다 아래다 써보자. 노트패드에다가 뭐가 있으면 애니메이트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그 자식 요소인 누구한테 가서 st4에 가서 뭐가 작동하라고 해요? 이게 작동하라고 해서 얘를 어디로 옮겨야 돼? 이 아래로 옮겨야 되겠다고요. 얘가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 부모인
얘의 부모인 노트패드에 애니메이트가 있을 때 얘한테 애니메이션 얘가 작동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확인해 보실게요. 지금 요게 우리 거고 새로 고침했고요. 스크롤 내리면 쑥 들어오고 그때서야 여기에 애니메이트가 들어온 다음에 뒤에 안에 있는 자식 요소에다가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간편합니다. 간편한데 만약에 여기에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ST4에 클래스명 애니메이트가 있으면 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300 이상 스크롤하면 누구한테도 애니메이트를 넣어줘야 돼요? 이 ST4한테도 애니메이트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줘야 된다고요. 새로운 테크닉을 하나 jQuery에서 소개를 하려고 일단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한테다가도 넣어줘야 됩니까? 얘한테 노트패드에다만 애니메이트를 넣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넣어줘야 돼? 여기에서 만약에 분리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클래스명 ST4에도 S4야? ST4야. ST4군요. ST4에도 여기 ST4에도 뭘 넣어줘야 돼? add 클래스에서 얘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자,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이 문장은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상할 건데 이거 세미콜론을 지우고 나 그냥 이어서 쓰나? 아니라고요. 그러면 얘한테다 일을 시키는 거지 얘한테다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얘한테다가 add 클래스에서 애니메이트를 넣는 거와 더불어서 이걸 다시 쓸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어떻게 쓰면 add 누구? 얘도 추가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노트패드와 얘 둘 다 라는 뜻이에요. 얘한테도 add 클래스 해서 얘를 추가하고 얘한테도 더불어서 이것도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이거와 더불어서 add 해서 저거에도 애니메이트를 추가하라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얘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려면 CSS가 뭐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 얘한테다가 애니메이트를 넣는 거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을 해보면 똑같다고요. 내렸을 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간편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CSS에서 미리 설계해 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이렇게 add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요? CSS에서 미리 해놓고 여기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뭐만 있으면 돼. 얘한테다가 그냥 추가하고 빼라고만 돼 있어도 그게 훨씬 더 낫다고요. 완료본에는 다르게 돼 있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고 CSS는 어떻게 돼 있다? CSS에서는 아까 누구한테 애니메이트 어차피 여기에 애니메이트가 들어오니까 그거 안에 있는 자식 요소 얘가 움직이게끔 한다고요. 이렇게 바꿔 놓는 게 일을 두번 안 한다고요. 이렇게 바꿔 놓는 게 코딩을 손을 덜 아프게 코딩을 덜 한다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이제 열면 얘는 그냥 채워지는 거. 메뉴에 있는 거니까 못 볼래야 못 볼 수가 없으니까 얘는 채워지고 스크롤을 내려서 얘를 볼 타이밍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얘를 클릭했을 때 색깔을 바꾸는 건 아까와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jQuery 문법을 쓸 수 있죠. jQuery 문법을 쓸 수 있다고요. 우리가 HTML로 순수하게 SVG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까처럼 자바스크립트로 힘들게 쟤한테다 클래스명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완료본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썼지만 생략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완료하겠습니다.